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됐어요. 자, 일단 에너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에너지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정의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 그림으로 예를 시를 들고 있는데, 자, 추를 들어올리는 일, 자, 추를 들어올리는 일, 요 추를 이제 그러니까 무겁죠? 요 무거운 녀석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일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과 에너지는 이렇게 일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에너지는 이제 감소를 하고 대신에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추한테 전달이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갖고 있던 에너지는 음식으로 섭취했던 화학 에너지지만 추가 가진 에너지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냐? 높은 위치에 얘가 이제 들어 올려졌으니까 위치가 높아졌죠.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봤죠. 자, 요 보식도. 자, 일단 일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라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요 경우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음식을 섭취해서 얻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화학 에너지를 사용해서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얼마 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200이다 라고 하면 200줄이다 라고 하면 그 200줄 중에서 50줄을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0줄 중에서 150줄은 남아 있고요. 이 50줄은 일을 하는데 소모가 된 거죠. 그럼 일을 하면 이 50줄의 에너지가 그냥 없어진 일의 양이 50줄을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150줄로 줄지만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용했던 이 50줄이 다른 데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렇게 전달돼서 다른 곳에 뭐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50줄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느냐? 추한테 전달됐고 추는 이걸 위치 에너지 형태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얘는 또 에너지, 추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또 앞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뚝을 박는 일 또 이런 식으로 또 일, 에너지 이런 식으로 또 전달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좀 정리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중력에 대해 해준 일, 중력에 대해 한 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요.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사람이 한 일은 이게 능동수동 얘기했었어요. 사람이 물체에 해준 일, 그러니까 사람이 물체에 일을 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물체 입장에서는 물체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파란색으로 쓴 글귀들은 이제 항상 맞는 성립하는 얘기고 빨간색은 이제 조건이 있죠. 사람이 일을 하긴 했는데 추를 들어올리는 어떤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 중력에 대해 한 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을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중력을 거슬러서 물건을 들어올렸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중력에 대해 한 일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중력에 대해 한 일. 그럼 중력에 대해 한 일은 결국 추를 들어올리는 일이고요. 이 추를 들어올리는 이 일의 크기를 우리 앞에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자, 일의 크기는 힘의 크기랑 이동거리를 곱해서 구한다. 이거 공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산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일의 크기는 힘의 크기랑 이동거리를 곱해서 알 수가 있고요. 단위, 줄, 뉴턴, 미터까지 꼭 기억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힘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중력만큼의 힘을 가해야 됩니다. 중력만큼의 힘을 가해야 얘를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력하고 지구하고 이제 줄다리기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는 아래로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사람이 이걸 위로 올리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맞먹는 힘으로 이렇게 올려야겠죠? 중력의 크기만큼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들어올린 높이. 여기서 이동거리는 들어올린 높이니까.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듯이 물체 질량에다가 9.8을 곱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물리도 마찬가지고,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연에 이 내용이 이해가 돼야 다음 수업의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좀 꾸준히 차분하게 차근차근 했어야겠죠. 그래서 물체의 질량 9.8 들어올린 높이를 곱하면 이것이 이제 1의 크기가 되고요. 아까 위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줄이라고 한 요 구체적인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의 크기랑 결국 위치 에너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1의 크기를 구할 때도 이 공식을 쓰면 되고요.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도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번 교과서에서 정리했고 공식이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 봅시다. 자, 교과서 여기가 117페이지니까 117페이지 피고 밑줄 치면서 다시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중력에 대한 일. 자, 중력에 대한 일. 우리 중력에 대한 일.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중력에 대한 일은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입니다. 물체를 위로 지구 중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이라고 하는 개념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의 관계는 어떠냐? 자, 분명 이 뒤에 요 명사가 다르죠? 일이라는 것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얘는 어떤 관계이냐? 사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면 이 해준 일만큼 위치 에너지로 변환된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로 표현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은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 곱하는 거였고요. 힘의 크기는 이제 중력, 물체의 무게만큼이었고요. 9.8과 질량 곱했고 이동거리는 올라간 높이로 계산해주면 9.8, 질량, 높이 이 세 가지 요소를 곱한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그 공식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한 만큼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원리로 인해서 이 두 공식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시험 문제에서 중력에 대한 일을 구하라 라고 물어봐도 9.8과 질량과 높이를 구하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서 물체를 들어올린 거니까 들어올린 물체의 질량이고요. 들어올린 물체가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올라간 높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일 구해라. 9.8 mH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 이 물체가 추가로 얻은 이 물체가 받은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봐도 공식은 똑같다. 9.8 mH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문장 이제 쳐봅시다. 자,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이 아까 말한 중력에 대한 일이고요. 이 물체를 들어올린 일로 인해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우리 여기서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력을 거슬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이 위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중력을 거슬러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뜻은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이 위치 에너지로 전부 이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일한 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는 문장이 이제 여기에다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쳤는데, 추가로 더 얘기를 해주면, 물체의 질량이 크고 물체가 높이 올라갈수록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커진다. 이런 글귀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력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에너지도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 중력이 가지는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높게 하려면 이 추한테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추한테 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추에게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한 만큼 에너지를 전달되는 거니까 일도 많이 해야겠죠.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높여야 되는데 이 값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높이 올리면 되죠. 이동 거리를 높이면 일의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높이 올리면 돼요. 그런데 이 천장 높이가 한계가 있다. 높이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은 무거운 녀석을 올리면 됩니다. 질량을 큰 물체를 높이 올리면 일을 더 많이 하겠죠. 당연히 더 일을 많이 한 거겠죠. 가벼운 걸 올리는 것보다 무거운 걸 올리는 게 더 큰 일이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해주면 그만큼 위치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정리해 봅시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또 물체의 높이가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공식하고 연결되어 생각해 주면 돼요. 요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mh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요 m, 질량을 높이겠다는 얘기고요. 물체를 높이 올리겠다는 얘기는 요 h 값을 키워서 전체 값을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 요소에 비례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두 번째 위치 에너지는 또 뭐에 비례하냐면 높이에 비례합니다. 즉 높이 올리고 무거운 녀석을 올릴수록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공사 현장에서 이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결국에는 이 말뚝을 박으려고 지금 추를 들어 올리는 건데 말뚝을 더 깊이 박기 위해서는 이 추를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되겠죠. 아니면 이 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추로 떨어뜨리면 또 잘 박히겠죠. 그래서 이 추의 질량을 높이거나 아니면 추를 더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거나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추의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 좀만 더 정리를 해주면 자, 뭐 비록 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기 위에 이제 그림 잠깐 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었어요. 이 네모난 박스를 이 사람이 요 지면에 있던 박스를 요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요 행위조차도 당연히 일을 한 거죠. 들어 올렸으니까 중력에 대해 한 일. 좀 어려운 표현이죠. 중력에 대해 한 일, 중력에 대해 한 일이죠.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건데 얼마큼 일을 했냐? 우리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물체의 질량 알아야 되고요. 얼마큼 높였는지 요 높이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 몇 킬로그램인지를 측정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높이 몇 미터를 올렸는지 이 사람 허리춤까지 올렸으니까 여기가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를 계산해서 반드시 미터 단위로, 센티미터 아닙니다. 이것도 그램 아니고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미터와 킬로그램 단위로 대입을 해주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9.8이라는 숫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1의 크기는 당연히 줄 단위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뭐 몇 줄만큼 했어요. 만약에 뭐 100줄만큼 했다. 그럼 100줄만큼 했으면 이 물체에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도 똑같이 100줄이 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상태가 되겠죠. 아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없었는데 위에 있으면 1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물체를 쿵 하고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무언가를 뭐 부수거나 못을 받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위치 에너지를 다룰 때는 우리 공식이 아까 공식을 잘 생각해 보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였어요. 뭐 9.8은 그냥 숫자니까 그죠? 9.8은 그냥 숫자니까 숫자 대입하면 되고 질량은 뭐 우리 저울에다 재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다른 전혀 변함이 없는 값이니까 뭐 질량 대입하면 돼요. 이제 문제는 높이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이 4층에 우리 반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죠.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책상들, 선생님 눈앞에 있는 이런 물체들은 그냥 선생님 눈높이에 있는 노트북도 그렇고 눈높이에 있는데 만약에 저 1층에 있는 운동장에 있는 사람이 이 노트북을 본다. 그러면 꽤 높은 위치에 있겠죠. 4층을 이미 올라온 노트북이니까. 그래서 높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기준점을 생각해서 얘가 높이가 얼마큼이냐. 그쵸? 1층에서 바라본 사람은 이 노트북이 되게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4층에 있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그냥 눈높이에 있는 거고 뭐 5층에서 본 사람은 이 노트북이 오히려 더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높이라는 개념은 이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이 항상 어디인지가 좀 관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높이를 올라간 높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올라간 높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물체를 바닥에 있다가 이 책상 위에까지 올렸다. 그런데 이 바닥에서부터 책상의 높이가 1m다. 그러면 우리는 이 높이를 1m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기준면을 바닥으로 하지 않겠어, 나는 기준면을 바닥으로 하지 않고 저 밑에 1층을 기준으로 하겠어. 그래서 이 바닥과 1층의 높이가 뭐 예를 들어 10m다. 그러면 이 물체는 10m의 바닥에 있다가 10m의 바닥에 있다가 11m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차이는 1m. 변함이 없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무슨 1층이나 지금 물체 이 책상 바닥에 있는데 바닥을 기준으로 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바닥을 기준점으로 이 바닥을 0m라고 치고 올라간 높이가 1m라고 치면 이 물체는 0m에서 1m 상승한 거예요. 어쨌든 1m가 플러스가 된 거죠. 10m에서 11m로 올렸든 0m에서 1m로 올렸든 기준점이 달라져서 이 숫자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얘가 올라간 높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가 추가로 부여받은 위치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약에 이 박스가 이 바닥에 있었다.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올렸다 라고 하는 관점을 봤을 때 바닥에 있어? 그러면 우리 이 바닥을 0m 기준으로 할 거야. 그리고 여기 1m니까 위치 에너지가 0에서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얘는 1m
상승했으니까 9.8 곱하기 이 물체 1kg 해볼게요. 1kg 곱하기 1m 이렇게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이 건물은 이 층수는 지금 저 아래 운동장으로부터 땅으로부터 10m 높이에 있는 2층이야. 그러면 이 바닥은 10m인 거고 요 여기까지는 11m야. 그러면 올라간 높이는 그래도 1m가 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뭐 기준점은 어디로 보더라 하더라도 그냥 올라간 높이.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일 이런 관계를 알아봤는데 사실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유는 사실 요 관계를 좀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요 교육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일과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자 이런 개념이에요. 요 두 관계는 뭐다? 일을 하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그림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A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 일을 하게 되면 요 일이 일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매개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A라는 에너지에서 B라는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고 싶은데 그 매개체가 1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해외여행을 만약 간다. 그러면 화폐를 환전해야겠죠. 우리 한국에서 쓰는 원화 단위를 뭐 유럽에서 쓰는 유로로 환전할 거다. 그러면 요것도 에너지고 요것도 에너지인 것처럼 한화도 돈이고 유로화도 돈이에요. 근데 그 돈과 돈을 바꾸는 일을 이제 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에너지고 얘도 에너지인데 그 두 에너지 형태를 바꿔주는 어떤 중간 매개 행위를 해야 바뀌겠죠. 뭐 우리가 환전소에 가서 돈을 바꾸는 것처럼 과학에서는 A라고 하는 에너지를 B라고 하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 환전처럼 에너지를 전환시켜주는 행위가 바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200줄이 갖고 있었으면 일을 하고 나면 50줄 일을 하고 나면 150줄로 줄고요. 그럼 그 50줄이 어디로 갔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다행히 돈을 환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단위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숫자도 다 똑같이 가겠죠? 그래서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들어올리는 일과 이제 위치 에너지로 우리는 이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추가로 더 배우는 사항, 위치 에너지는 어쨌든 질량에 비례한다. 여기 공식에서도 봤다시피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면 더 큰 에너지를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더 많은 일을 해줬으니까. 마찬가지로 무거운,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를 들어올리는 것이 에너지를 더 높이는, 즉 일을 더 많이 하는 거고요. 높이 올리는 거,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더 높이 올릴수록 일을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에너지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꼭 기억을 해둡시다. 사실 9.8 mH 이 공식 하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준면 얘기를 했는데 기준면 뭐 어려운 얘기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간 높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올라간 높이. 여기다 써놓을까요? 올라간 높이. 올라간 높이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를 한 번 더 이제 배우고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이제 시험 범위까지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위치 에너지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시 줌으로 돌아서 마무리하고 마치죠.